네, 제 이름 정찬이고요. 네, 이건 본명입니다. 네. 아이들도 좀 궁금해하고, 어머님들도 본명이냐 하지만, 본명 맞고. 지금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저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알짜로 임팩트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 중3과 고1 학생들 어머니들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일단 지금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통합사회. 이 통합사회 과목이 지금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좀 그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자, 이제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 이제 됐는데 이게 지금 통합사회의 그 단원명이에요. 단원명을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지금 이 과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철학이라든지 뭐 지리, 정치, 특히나 지금 5단원 보시면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해서 경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 그리고 역사. 그래서 통합사회라는 과목명에 알맞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한 과목 안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수능에서 필수 과목이 되기 전에는 이제 교과서 한 과목이었는데 필수가 되면서 과목이 교과서 두 번이 됐습니다. 1학기 때 한 권, 2학기 때 한 권. 좀 내용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원래는 주 일주일에 3시간 정도의 이제 과목이었는데 일주일에 4시간을 배우게 되면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 일주일에 4시간 배우거든요. 통합사회도 일주일에 4시간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 중요하죠. 그래서 학점 관리가 중요한데 국어, 수학, 영어는 이제 주요 과목이기 때문에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사회에서는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맞아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신은 1학년 때부터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사회도 국어, 수학, 영어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 점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이제 중3, 고1 학생 어머님들, 아버님들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상대평가가 되면서 이제 수능이 이제 필수가 됐죠. 얼마 전에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이 수능 예시 문항을 발표했습니다. 총 25문항 발표했는데 이제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한 2가지 문항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고등학생 부모님들도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 사회는 암기 과목이라. 사회는 암기 과목일까요? 성찬아 어디니? 성찬아, 사탕은 암기 과목이니? 아니요. 암기 과목 아닙니다. 암기를 하면은 한 4등급, 5등급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통합사회 수능 문제로 지금 예시만 나오는 거거든요. 딱 보시면은 세계지도 나왔죠. 이게 세계지리 관련된 겁니다. 세계지리. 그러면 선지 보기를 보면은 일단 5번 보시면 무슨 강의들이 나왔기 때문에 세계지리 묻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세계지리만 묻는 것이 아니라 1번과 2번 같은 경우 어떤 정치, 이건 지금 사회문화와 관련된 보기들이거든요. 그리고 3번과 4번은 세계사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냥 암기만 단순히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과목 교과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 문제에서 융합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좀 사고력 있게 종합적으로 풀지 못한 학생들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어떤 불평등현상과 관련해가지고 사회문화 관련된 질문을 줍니다. 그래서 1, 2번 적극적 평등이라든지 뭐 기초연금이라든지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묻지만 동시에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든지 무슨 교배라든지 이런 철학 문제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5번에 보시면 비수도권적인 혁신도시와 같은 이런 한국지 문제를 동시에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많이 풀어온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 개념들 여러 가지 내용들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는 지금 다양한 어떤 자료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무슨 기사라든지 어떤 그래프라든지 통계 자료 이런 건 좀 평상시에 많이 접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수를 100점을 보면은 쉬운 문제들은 이제 1.5점, 그리고 이제 평양 문제는 2점,
그리고 이제 고난도 킬러 문항들은 2.5점으로 이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2.5점들을 잘 맞추는 게 수능에서 1등을 맞추는데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 이제 중3, 고1,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4명이 가면 1학년 통합사 배우고 있죠. 고1 학생들 지금 통합사 배우는데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이제 열심히 1년에 4번 내신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이후에 편성이 어떻게 되냐? 2학년, 3학년 때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수능 과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3학년 때 뭐 이렇게 한번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학교 현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내신으로 봤던 과목으로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현장과의 좀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그래도 통합사회 이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와 조금 달리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이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배울 때 이 과목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고 제대로 이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확실하고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학년 때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올해로 강의 시작한 지 2013년부터 저는 올해 13년 차 됐고요. 제가 이 고등학교 교사, 광주과학고등학교와 국제고등학교에서 4년 정도 공교육교사를 했고, 지금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총 강의 경력이 13년 차 돼 있고, 저는 이제 사회교육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보통 이제 관심 있으시면 어떤 학원 홈페이지에 가서 그 강사의 경력이라든지 양력을 보실 겁니다. 이 통합사회는 학원에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회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자기 전공이 사회가 아닌 경우도 많고, 사회를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리 전공, 혹은 뭐 역사 전공, 혹은 정치 전공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통합사회 선생님은 보통 3분에서 4분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단원명을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무슨 정치나 경제나 법 여러 분야를 지금 이 과목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만약에 배운다, 한 선생님이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역량이 부족해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사회교육을 전공을 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학원가에서는 누구보다 더 자신있게 이 분야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 그 학교에서도 내신 출제를 한 4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강사보다도 현장에서 애들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기간 동안은 이제 2학기 때 배워야 될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4주차 이 4번 수업으로 압축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좀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 통합사회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제가 좀 골라가지고 방학 한 달 동안 아직 고등학교 갈 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이 시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맛보기로 수업을 또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재 고2와 고3 네, 올 입시 아까 우리 이상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 입시 최대의 차도는 바로 사탐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과생의 이 사탐론 현상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제가 지금 재수 종합하고만 11군데를 나가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재수 학생들만 지금 거의 한 800명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 이과 자연계열 학생들이 보통 한 70% 같아요. 70%. 올해 지금 윤모 때 이 사탐 응시자 통을 보시면 작년보다 약 한 9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9만 명. 근데 이 중에 보시면 재학생과 졸업생 한번 비교를 해보면 졸업생, N생들 비중이 약 한 13.9%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엄청난 지금 증가폭인데 이건 이제 그 외부 유출을 말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외부 유출하고 있거든요. 이거 육모 성적 한번 제가 보면 이게 지금 사회마을 배우고 있는 이제 제 학원의 학생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교환 학생이 50명이 있는데 이게 이제 1등부터 지금 꼴등까지 점수를 쭉 나열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47.1점. 제 학생들. 네, 1등급이 22명이고 2등급이 15명이고 반평균이 47.1이고 1, 2등급 해보면 저희 한 반의 비율이 한 74% 정도 나와요.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게 고3 현장과 N수생 현장은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네. 보면 고3들이 이 현역생들이 밥그릇을 다 뺏기고 있어요. 밥그릇을. 1등급은 겨우 4%죠. 이게 보면 N수생은 이렇게나 지금 등급이 잘 나옵니다. 근데 N수생들은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와도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내 점수가 맞을까? 수능날도 이렇게 내가 등급이 나올까? 이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고3들 같은 경우는 사실 1학기 때 내신도 챙겨야지, 수행평가도 해야 되지, 학교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이 사탐 과목이라는 관심도 그리고 노력 이런 것들이 N생들과 비교를 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학원에서는 아이들 사탐 공부 좀 그만하라고 말리거든요. 애들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학습량이에요. 학습량. 그래도 사탐 과목은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노력을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내가 정성을 쏟느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고3 학생들 물론 열심히 했지만 자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코리아파인에서 고3, 고2 학생들 지금 사무생을 지금 한 40명 가까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은 안타깝게도 아까 그 사유나 47.1점의 평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 너는 제자원에 가서 열심히 가르쳤고 여기서는 대충 가르쳤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이름이라서 거짓말 못하거든요. 제가 여기 와서 대충 절대 안 가르치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제 이름을 내걸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바빠요.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신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수능, 사회탐구 이 한 과목만 바라보고 공부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기가 많이 여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생들은 아침에 7시까지 학원에 나와서 정말 수능에만 맞는 오로지 수능의 방향에만 맞는 그런 공부 수업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6달 넘게끔 달려왔기 때문에 저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관심도와 역량 그리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렇게나 점수의 큰 차이 폭이 발생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물론 역전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여름방학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온전하게 고3이 수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제가 이제 강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들, 그 어려운 주제들만 일단 압축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한 달 동안 제가 생인과 사회문화를 강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항들, 기출문제들, EBS 연계 교재들 다 중요한데요. 여기 3번을 보시면 제가 주요 개념들을 OX 선지를 분석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정리해보자. 애들이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지문이 나와 있고 1번, 5번까지 보기 선지 이런 문항들 많이 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약점이 안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에 나와도 모든 선지들 그리고 시중에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 모든 어떤 문항들의 개별 선지들을 이렇게 낱낱이 다 이렇게 OX로 분석해가지고 또 그 밑에는 애들이 틀린 것들은 수업을 듣고 이렇게 필기하거나 정리를 해가면서 자기만의 노트도 만들면서 자기가 틀린 약점을 좀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도 교재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에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핵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거든요. 이름 공식하는 거죠. 귀여우네요. 제가 좀 희미하긴 한데 제가 공부를 꽤나 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미안가였고 제가 전과목 수였어요. 전과목 수였는데 유일하게 우였던 과목이 1학년 때 국사와 사회
저게 제 유일한 우였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아이러니하죠. 제가 지금 국사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그 과목을 반대로 학창 시절에 가장 못했던 학생이었거든요. 수학을 잘했던, 영어를 잘했던 학생은 커서 수학을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물론 좋아했고 잘했기 때문에 잘 가르치겠죠, 당연히. 하지만 수학을 못했던, 영어를 못했던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아이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본인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회와 국사가 어려웠어요. 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학년 때 아주 열심히 암기하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사회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회를 좋아하고 잘하고 자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못했던 어려웠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를 어려워하고 여기 점수가 안 나오는 우리 학생들 마음까지 제가 잘 헤아려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사 의료진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